안녕하세요. 한글 8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표 다루고 있으시죠? 지난번까지 표에 대한 꾸미기 과정을 이해하셔갖고 기본적인 표를 만드시고 나신 후에 표를 다루는 과정까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표 만들고 꾸미고 그런 다음에 합치고 나누고까지가 일단 표의 기본 기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심화 과정으로 생각하셔도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 지우기입니다. 셀 지우기 어느 때 씁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먼저 내용만 지우기가 있고 또 하나는 얘가 줄칸 삭제와 같은 표 줄칸을 삭제와 같은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 녀석은 좀 제약이 있습니다.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먼저 내용을 쭉 쓰셨어요. 누가 갖다 준 표입니다. 근데 이 녀석을 이용해 갖고 내가 이 내용만 이 속에 있는 글자만 바꾸고 다시 이 위에다가 글자를 다시 쓰면서 새로운 표를 만드셔야 될 때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표 전체에서 내용 지울 때 커서를 갖다 놓고 이렇게 지우시게 되시게 되면 잔순이 되게 많이 가는 거 맞으시죠? 쉽게 해보자라는 개념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블럭 잡고 단축키로는 컨트롤2입니다. 컨트롤 뭐 누르시면 된다고요? 2 누르시면 되시겠어요. 2 누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블럭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2 누르시게 되시면 표의 모양은 유지가 되는데 뭐만 속에 있는 내용만 지운다. 요 녀석 저도 상당히 많이 쓰는 기능이고 중요한 기능이니까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걸치지 않는 것들은 내용만 지워지는데 요런 모양 한번 보시죠. 요런 모양.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블럭을 잡고 컨트롤 2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셀 지우기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셀 지우기라는 메뉴 찾아가시면 되시겠어요. 이때는 아까와 다른 형태의 대화 상자를 줍니다. 아까는 대화 상자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내용만 싹 지우고 그만이었다면 지금은 셀 지우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메시지를 하나 주세요. 어차피 이 속에 이쪽에 있는 내용을 지울 텐데 이쪽 내용 지우면서 이 줄칸 자체도 지워줄까 안 지워줄까를 묻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남김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내용만 지우시게 되는 거고 지우기 누르시게 되시면요. 이 속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줄 자체가 날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표의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지워나가실 때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용만 지우고 싶다면 뭐만 누르시면 된다고요? 남김 누르시면 되시겠고 만약에 이 녀석에 있는 실제 줄과 칸 그러니까 행과 열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지우고 싶으시면 뭐를 누르시면 된다? 지우기 누르시면 됩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갖고 요 셀 지우기 내용 저도 상당히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요번엔 실제 줄칸의 삽입과 삭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3번, 4번 사이에 3.5번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게 나중에 생각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생각이 되셨었다면 이 녀석을 굳이 하실 이유는 없으시겠지만 표를 다 만들고 나니까 이런 식의 개념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그때는 줄칸 삽입과 삭제를 이용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한번 해보실게요. 얘는 커서가 중심이 됩니다. 커서를 지금 제가 3자에다 갖다 놓은 거 맞으시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뭐를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은 줄칸 추가하기가 있고 요 밑에 보시면 줄칸 지우기가 있죠? 줄칸 추가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컴퓨터가 3번의 커서를 기준으로 해갖고 어디에다가 줄칸을 추가하시고 싶습니까를 물어보세요. 방향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3.5가 필요하다 그랬으면 커서가 3번에 있었으면 3번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이 방향성은 누가 결정하셔라? 본인이 결정하십시오. 그러면서 3.5, 3.7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몇 줄이 필요하신 거예요? 두 줄이 필요하죠?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줄과 칸의 개수도 설정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국 얘는 줄칸 삽입 삭제는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뭐를 중심으로, 커서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만 잘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추가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 3번 밑에 빈 게 두 줄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3.4, 3.4, 예를 들면 3.5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줄칸 삽입은
추가 삽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커서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으로 합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삽입일 경우에는 뭐를 결정해 주셔라? 방향성을 결정해 주시고 개수 역시 결정해 주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삭제일 경우는 또 의외로 간단합니다. 삭제는 커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었죠? 자, 제가 3.4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줄칸 지우기를 눌러볼게요. 뭐하고 뭐만 기억하시면 됩니까? 얘는 줄이냐 칸이냐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줄을 누르게 되면 3.4가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삭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만 기억하시자고요? 네. 펜이냐 줄이냐 아니면 칸이냐만 결정하셔갖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쉽게 지우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래갖고 줄칸 삽입과 삭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커서를 기준으로 요 녀석이 오늘 중요한 단어가 되시겠죠. 그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줄 지우는 것도 되나요? 예,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갖고 여기 보시게 되면 선생님 줄칸 지우기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죠. 줄칸 지우기가 없는 대신 아까 제가 위에서 뭘 말씀드렸죠? 셀 지우기요. 그래서 여기서도 셀 지우기 누르시게 되면 만약에 지우고 싶다 그러면 지우기 누르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열도 마찬가지가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셔갖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아까 분명히 줄칸 삽입 삭제가 있었는데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대신 무엇을 사용해라? 셀 지우기를 사용해라. 그래갖고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두 줄, 두 칸 이상일 때는 두 줄, 두 칸 이상일 경우 셀 지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셀 지우기 줄칸 삽입 삭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심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개념은 아니실 거예요. 이해하시고 직접 한번 연습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죠. 자,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보죠. 이 자동 채우기는 어떨 때 합니까? 그러시는데 순번 같이 순서가 정해진 숫자 입력 시 또 하나는 글자의 반복에도 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1번, 2번 한 다음에 3, 4, 5, 6, 7 이렇게 쓰고 싶은데 선생님 귀찮아요. 언제 제가 지금 만들어야 될 목록이 한 20개가 되는데 이거 언제 1, 2, 3, 4, 5, 6, 7 쓰고 있습니까? 그럴 때 쓰시면 되세요. 하시는 방법은 보셨죠? 1 썼고 2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1 다음에 2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엔 컴퓨터가 3이 나타날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세요. 그리고 이 자동 채우기는 적어도 두 칸 이상 입력. 만약에 한 칸만 입력해서도 상관은 없어요. 한 칸만 입력하게 되면 한 칸일 경우는 반복이 됩니다. 한 칸일 경우는 반복이 된다. 자, 설명드려보죠. 하시는 방법은 블럭 잡고 A, 혹은 마우스 오른쪽 마우 자동 채우기 가셔갖고 자동 채우기 누르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써볼게요. 블럭 잡고 처음부터 합니다. 여기만 블럭 잡는 거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블럭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여기 보시게 되면은 채우기에 가보시면은 표 자동 채우기 있는 거 보이시죠? 누르시게 되면 3, 4, 5, 6 그렇죠? 요번에는 단축키를 해보죠. 이렇게 블럭 잡고 A자 누르게 되면 1자. 그래서 요것과 요것의 차이는 아까 1, 2를 쓰고 했기 때문에 3, 4, 5, 6이 들어가고 얘는 하나만 썼기 때문에 반복이 들어갑니다. 라는 거 기억하셔갖고 혹시 내가 만드는 표에서 1년 번호 같은 거 집어넣으실 때 그리고 예를 들면은 반복적인 내용으로 줄과 칸의 입력이 결정되어질 때 이 자동 채우기 기억하셨다가 꼭 사용하십시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으셨죠? 그런 다음에 뭐 글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강사, 강의실이 반복적으로 여기도 강사, 강의실, 강사, 강의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블럭 잡고 A 누르시게 되면 강사, 강의실. 저도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화 과정이라고 해갖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천 단위 콤마 넣기인데 이 녀석은 어떨 때 숫자일 경우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숫자일 경우 우리가 천 단위마다 이렇게 쓰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엑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콤마 넣는 형식, 그러니까 셀 서식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내가 원하는 서식을 결정할 수 있지만
한글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엑셀의 고급 기능이 아니라 엑셀에 있는 기능을 조금 지원하긴 하는데 완벽하게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자, 금액이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이렇게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제가 콤마를 입력하지 않는 거 보이시죠? 네, 콤마 입력 없이 씁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숫자 개념만 빨리 입력하시고 그런 다음에 블럭 잡으신 다음에 이게 만약에 숫자일 때는 당연히 오른쪽 정리 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블럭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천 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 넣기라는 거 보이시죠? 어렵지 않네요. 그리고 자리점 넣기 누르는 순간 콤마가 컴퓨터가 알아서 입력되는 거. 그래서 숫자는 기본만 입력하고 블럭 잡고 마우 자리점 넣기. 자리점 사이시옷이 들어가나요? 천 단위 구분 쉼표네요. 메뉴 정확하게 또 적어드려야죠. 천 단위 구분. 이게 어떤 날은 타자가 되고 이게 지금 제가 마이크를 앞에 세워놓고 해갖고 손 놓기가 조금 그래서 타자가 오타가 자꾸만 납니다. 예. 천 단위 구분 쉼표 넣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라는 거. 어려운 기능이 아니라 알고 계시면은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몰라도 그냥 손으로 쓰셔도 나쁘진 않는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기능들 이거 몰라도 괜찮겠는데 물론 몰라도 되겠지만 알고 계시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숫자 위주의 표를 작업하신다면은 꼭 한번 써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하죠. 쉬운 계산식. 자, 그럼 금액이 있고 수량이 있었을 때 5, 4, 숫자를 입력을 해갖고 그러면 소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15,000원짜리 5개를 주문을 받았다. 그러면 소개 얼마냐? 75,000원 되는 거 맞으시겠죠? 계산기에다 갖다 놓고 두들겨 갖고 그 숫자를 직접 넣어도 되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엑셀에서도 기초적인 계산 기능은 나타내 줍니다. 기초적인 기능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법은 꼭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닌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조금 설명을 드려요. 먼저 블럭을 어떻게 잡냐면요. 자료와 답이 나올 부분까지도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쉬운 계산식입니다. 쉬운 계산식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거는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요렇게 블럭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요렇게만 블럭 잡지 마시고 요렇게 블럭 잡으십시오라고 권장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모양에서는 이렇게 잡아도 솔직히 답은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표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 블럭 잡으시게 되시면 요거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밑에 줄간 삽입 하나 해갖고 요렇게 블럭 잡으시게 되시면은 요렇게만 블럭 잡으시게 되면 여기도 소개가 나타나고 여기도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값은 여기에만 나타나고 싶다라고 지금 생각하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블럭 잡으셔갖고는 안 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습관화 들이시면 좋으세요. 먼저 블럭을 자료와 답이 나올 부분까지 같이 잡는다라는 게 키포인트겠네요. 이렇게 블럭 잡아주셔라.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갖고 여기 보시면 쉬운 계산, 블럭 계산식 있는 거 보이시죠? 쉬운 계산식이 아니라 블럭 계산식. 블럭 계산식. 짠! 이렇게 해갖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블럭 계산식 들어가시게 되면 합계, 편균, 곱 요 세 가지 정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쓰시게 되시면 어렵지 않게. 지금 같은 경우는 못 쓰시면 되시겠어요. 당연히 블럭 곱이 되겠죠?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러면 블럭 곱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럭 곱수를 해보게 되면 여기 뒤에 이렇게 깔끔하게 내가 수동으로 계산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산한 그러니까 계산기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엑셀에서는 이게 훨씬 더 쉬워지는데 한글에서는 완벽한 표작업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메뉴를 기억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 그러면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블럭 잡고 블럭 계산식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도 나타나고 밑에도 나타나고 이상하게 된다고. 그래서 얘는 습관을 들이실 때 어떻게 습관을 들이셔라? 자료와 답이 나올 부분까지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만약에 밑에 답이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블록 계산식을 응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 어렵지 않으셨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글쎄요, 많이 쓰실지 않을지, 아니면 아직까지 뭐 계산기가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은 숫자적인 간단한 더하기 빼기가 아니죠. 곱하기 평균 합계 정도는 얼마든지 구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꼭 알고 계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요 두 개는 아마 제가 강의 시간 때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많이 쓰이는 기능도 아니고 뭐 이것까지 기억하셔 갖고 쓰실 정도가 되시게 되면은 뭐 한글을 웬만한 거 다 쓰신다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인터넷 강의가 아니죠. 유튜브 강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금 심화 과정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표 나누기 붙이기, 얘 역시도 커서를 중심으로 작업이 됩니다. 어떻게? 커서 위, 아래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보겠습니다. 제가 커서를 지금 여기다 갖다 놨어요. 먼저 만드는 표는 이렇게 한 개 표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가 두 개로 분할된 표가 됐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표를 요 부분 지우고 요 부분을 다시 만든다. 귀찮다는 얘기죠. 물론 잘라내서 붙여넣고 난 다음에 요거 지워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손이 두 번 간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라? 커서를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마우스 오른쪽으로 메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마우스 오른쪽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얘는 위에 있는 메뉴로 갑니다. 위에 있는 메뉴 제가 어디 누르는지 보십시오. 어디냐? 여기입니다. 표가 만들어지면 요 두 가지 메뉴가 나타나게 되실 텐데 요 두 가지 메뉴 중에서 두 번째 거에 내림 단추를 누르게 되면 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메뉴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하나가 뭐가 있죠? 표 나누기와 표 붙이기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표 나누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커서 어디 있는지 잘 보십시오. 커서 여기 있습니다. 커서가 여기 있죠? 여기서 만약에 표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일, 그러니까 이걸로 설명하면 좋겠네요. 3과 4 사이가 나눠지게 됩니다. 커서 위쪽으로 나눠진다. 나눌 때는 커서 위쪽입니다. 나누기에서는 커서 위쪽이 나눠집니다. 커서를 갖다 놓고 눌러갖고 표를 나누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위쪽으로 해갖고 두 개 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얘는 둘 다 독립된 표입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이건 글자 취급이 됐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런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나눈 상태였는데 내가 다시 한번 붙여놓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얘는 위에다 갖다 놓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눌 때는 커서 위쪽으로 나눠지고 붙일 때는 아래에 있는 것들이 위에 붙는다. 그래서 갖다 놓으시게 되면 표 붙이기를 하게 되면 아까랑 똑같은 모양으로도 복원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처음 보시는, 제가 이건 아마 한글 실무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과정까지 이해하셔갖고 쓰실 분들은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 거고, 맨 마지막에 표셀 속성까지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표셀 속성은 뭐냐 그러시는데, 블럭 잡고 이제 단축키로는 P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나타나시는 거고,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표셀 속성 이렇게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하는 방법은 적어드려야 되겠죠. 블럭 그다음에 P 누르셔도 되시겠고, 마우스 오른쪽 표셀 속성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표셀 속성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기본입니다. 아까 우리가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하셨으면 여기서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표 만드실 때 줄칸 설정하시고 난 다음에는 글자처럼 취급하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을 내가 나중에 보니까 안 됐더라 라고 생각하시게 되시면 여기 오셔갖고 글자처럼 취급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두 번째, 여백 캡션입니다. 요 녀석 잘 쓰십시오. 잘 쓰십시오라는 건 좀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로 요 기능까지 기억하셔갖고 쓰시는 분들은 잘 없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시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으시죠? 바깥여백입니다. 바깥여백이 무슨 뜻이냐? 표를 중심으로 요만큼 간격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 간격을 얼마나 조금 더 줄 건가요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줄 간격 외에 여백 1mm가 더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 위쪽으로 5mm를 한번 줘봤습니다. 제가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벌어진 거 느껴지십니까? 얘는 지금 제가 엔터로 넓힌 게 아니라
내용과 표 사이의 여백을 얼마나 더 설정하실 겁니까에 대한 개념이세요. 그러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향성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공간적 배치를 이뤄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캡션이라고 나타나는데 제가 캡션은 나중에 자격증 설명할 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되시는데 이 캡션이라는 기능은 뭐 내일 정도에 아마 설명이 들어갈 것 같네요. 오늘은 일단은 나머지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 바깥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표 중심으로 외부적으로의 글자와의 공간을 어느 정도 띄워 놓으실 겁니까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메뉴 보십시오. 표라고 돼 있으시죠? 네, 표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모든 셀의 안여백이라고 돼 있으세요. 여기 와서 웬만한 거 기억하실 건 없으시고 제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한 거 만약에 표세 속성 다 모르시겠거든 이거 하나는 조금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셀의 안여백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일자를 썼으면 일자가 표 끝에 붙나요? 조금 간격이 떨어져서 쓰여지나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선의 일자가 거의 비슷하게 붙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간격이 떨어지죠? 그 간격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모양이 표 모양이 이거지 않습니까? 들어가게 되면 왼쪽으로 1.8 그러니까 여기서 요까지가 1.8 여기서 요까지가 1.8 뒤로 끝까지 가더라도 적어도 이 뒤에까지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1.8mm는 무조건 떨어져 있게 할 겁니다 라는 개념이 모든 셀의 안여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위쪽은요. 요 위에 선하고 거의 맞물려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죠. 이게 0.5mm입니다. 아래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제가 왼쪽과 위쪽만 바꿔볼게요. 왼쪽을 3mm를 주고 위쪽도 2mm를 한번 줘볼 테니까 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렇구나. 표 커서가 왼쪽에서 3mm, 위쪽에서 2mm 떨어진 곳부터 커서가 나타나고 거기에 입력을 하겠습니다라는 개념. 그리고 나중에 아주 복잡한 표를 하다 보시게 되시면은 글자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으세요. 왜? 기본적인 여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옆쪽으로 칸을 30칸을 해갖고 날짜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1 쓰고 여기다가 2 쓴 다음에 쭉 블럭 잡고 A자 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어라? 글자가 요거까지만 해도 잘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 보시게 되면 죽었다 깨나도 중간에 안 맞춰져요. 선생님 이거 블럭 잡고 가운데 정렬하면 안 되나요? 가운데 정렬하더라도 기본적인 여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땐 보통 이제 글자 크기를 작게 해주신다고 보셔도 되는데 글자 크기를 작게 해주셔도 되는데 보세요. 글자 크기를 작게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요 부분만 들어가셔갖고 표셀 속성에서 자 표에서 셀 속성을 지정하시게 되면 모든 거에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셀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여백 지정 있는 거 보이시죠? 표와 셀의 차이점은 고관합니다. 표는 전체 공통 적용, 셀은 블럭 잡은 부분만 적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셔갖고 내가 표를 할 거냐 셀을 할 거냐는 본인이 판단하시고 개념은 같은 겁니다. 그랬었을 때 요 부분에 왼쪽과 오른쪽을 제가 1mm로만 세팅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아까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아니라 이때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은 웬만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가운데 정렬하더라도 여백이 조금 남아 돌아가고 안 되네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작업하실 때 우리가 쓰는 기능들이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 생각하셔갖고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정확하게 안쪽 여백까지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기억하시게 되시면 조금 표를 자세하게 쓰실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굳이는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거까지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갖고 설명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이 녀석 갖고 자, 이 녀석으로 마지막 기능 하나 설명드리죠. 아까대로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1.8이고 여기는 0.5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크기를 조금 늘렸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밑으로 내려놨는데 자,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합쳐놓고 여기다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위쪽으로 보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표는 높이가 있더라도 그 내용을 쓰시게 되면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 높이의 중간의 위치를 맞추게 하는 게 일반적인 표의 설정 방법이세요. 근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요 내용을 어디로 보내고 싶다고요? 위로 보내고 싶다고요.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뒤에 갖다 놓고 엔터 때리게 되면은 이 엔터가 들어간 만큼 위쪽으로 내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은 강제로 표에 대한 영역을 지정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크기 조절을 한다고 줄인다고 하더라도 절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이 녀석을 줄이시게 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안 맞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때 줄이게 되면 계속 내용은 중간에 떠 있게 되는 거죠. 중간에 떠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속에 엔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로만 위로 보내고 싶어요. 그럴 때는 블럭 잡고 P 똑같습니다. 그랬었을 때 셀에 들어가셨을 때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라고요. 뭐라고 돼 있나요? 세로 정렬 이렇게 돼 있으시죠? 무슨 뜻이냐? 표의 너비가 한 줄 이상일 때, 표의 높이가 한 줄 이상일 때 글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높이의 중심에 글이 써지는 게 원칙이더라. 하지만 나는 뭘 하고 싶어요? 이 위치가 중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쪽이나 아래쪽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실 때는 이 세로 정렬해서 위를 눌러주시거나 혹은 세로 정렬해서 아래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높이의 위치, 그러니까 세로의 위치도 결정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까지 기억하시게 되면 표는 웬만한 거 다 쓰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라는 거라서 오늘은 표의 심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 내가 숙달까지만 되시게 되면 웬만한 표들은 다 작성이 끝나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드렸던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응용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럼 이제 뭐 하느냐? 여기까지 배웠으면은 이론적인 개념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맞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무슨 과정을 하실 거냐면은 요렇게 배워놨던 걸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시고 연습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복잡한 표, 조금 단순한 표 두 가지를 복잡한 표로 하죠. 복잡한 표 한 두어 가지를 미리 보여드리고 강사가 미리 보여진 거를 실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까지도 구경하시면서, 그렇죠? 구경이죠? 구경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되신다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께서도 하나 만들어 보시면은 표에 대해서 자신감이 확 붙으시게 되실 겁니다. 표를 잘 쓰십시오. 한글에서는 표로 시작해서 표로 끝난다라고 할 정도로 표의 쓰임법이 다양하니까 이렇게 일단 내용적인 이론적인 측면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 앞으로 3시간 정도는 표를 다루는 실무적인 과정으로 제가 연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저럴 때 저 기능 쓰면 되겠구나. 요럴 때 이렇게 쓰면 훨씬 더 표가 깔끔해지겠구나 라는 거 이해해 보시면서 작업을 숙달시켜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